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이트 중에 많이 알려진 사이트로 다나와나 뭐 컴퓨존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일단 다나와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다나와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조립 PC라고 해서 조립된 PC를 완성품을 파는 이런 페이지가 있고 어, PC 견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PC 견적을 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모니터랑 본체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면은 자, 한번 봐볼까요? 컴퓨터를 검색을 해보면은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랑 본체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본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니터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자 PC에 대한 주요 구성은 CPU 그리고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리고 SSD, HDD, 케이스, 파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모니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 스피커, 헤드셋 이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거고 이 ODD는 CD롬을 말하는 거고 외장 하드나 USB는 이제 사항인 거죠 이제. 자, 그럼 CPU를 보통 먼저 정해야 돼요. CPU를 정해야 되는데 CPU는 크게 볼 때 제조사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인텔 그리고 AMD 이렇게 두 회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텔을 좀 선호를 해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은 AMD가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저는 인텔을 선택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기존 그 컴퓨터 사용해 오면서 느낀 게 그리고 게임할 때는 AMD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PU 코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왼쪽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는 8코어 16스레드 PC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자리는 6코어 12스레드 PC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작업을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코어가 좀 높아야 될 것이고 이게 좀 낮게 쓰시는 분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쓰시면은 그렇게 코어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어가 좀 높은 게 좋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별로 안 쓴다 그러면 코어가 낮아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지만 연산하는 뭐 엑셀 함수가 많은 프로그램 그 엑셀 파일을 열어서 쓴다고 하면은 그 코어가 높을수록 당연히 처리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보통 4코어 8스레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사무용으로 그리고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뭐 코어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너무 높은 건 또 뭐 불필요하긴 한데 제 생각엔 8코어 정도면은 웬만한 게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코어를 6코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산 거는 AMD 6코어 12스레드의 PC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메인보드를 골라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 요 CPU에 대한 소켓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5600G라는 걸 쓰고 있어요. 5600G를 쓴 이유는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픽 카드가 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4장 CPU 안에 포함되어 있는 CPU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켓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메인보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소켓이 네, AMD AM4 소켓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맞는
메모리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메모리 사양이 DDR4 3200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좀 한 곳에 자료를 좀 모아놓고 한 번에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쿨러를 선택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저는 CPU를 정품 CPU로 구매를 했어요. 그럼 정품 CPU를 보면은 벌크 타입은 어떤 건 CPU만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CPU랑 쿨러랑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꼭 잘 체크를 하시고 정품은 웬만하면 기본 쿨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CPU는 선택을 했고 지금 메인보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메인보드도 제조사마다 특징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즈락 걸 좀 선호해서 에즈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AMD CPU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호환에 맞는 CPU인데 메인보드가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서 아까 AM4 소켓이었으니까 4세대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 맞는 이제 보드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아까 또 보시면은 여기서 어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DDR4에 3200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것도 DDR4 메모리를 지원하는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나중에 늘릴 생각이 있으시면은 슬롯을 좀 음, 여유가 되는 슬롯을 골라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대충 쓸 거라서 요런 사양을 선택을 했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 보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슬롯이 지금 하나,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보드의 특징을 또 봐야 되는 게 보드에서 또 지원하는 그 메모리 최대 용량을 또 봐야 돼요. 최대 64까지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메모리를 128기가를 꽂았다. 그럼 당연히 인식을 못 하겠죠. 이 보드는 메모리를 최대 64까지 지원을 하는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DR4는 당연히 될 거고 그래픽은 요런 게 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저런 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유선 랜도 꽂을 수 있게 NIC 카드도 하나가 온보드로 꽂혀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커넥터도 지금 SATA 3는 4개 그리고 M2 소켓은 하나 꽂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드예요. 메인보드라는 건데 이게 요렇게 길게 생긴 게 이제 메모리를 꽂는 거고 요렇게 네모난 요 부분이 지금 안 켜지겠구나 이게. 네, 요 네모난 부분이 CPU를 꽂는 부분이고 요거는 메모리를 꽂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사타 3 그 SSD 2.5인치, 아까 3.5인치, 2.5인치, 3.5인치, 2.5인치, 2.5인치 그 조그만 정사각형 디스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요거는 PCI 슬롯인데 요것도 이건 나중에 좀 알게 되시면 쓰시게 될 건데 요건 아마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와이파이를 꽂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겸용인가? 겸용인가? 겸용 같아요. 요거는 M2 슬롯의 그 M2 타입의 SSD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오디오를 꽂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USB 그 선을 꽂는 곳이고 여기도 USB를 꽂는 곳이에요. 이게 연결돼서 USB를 꽂는 그런 선을 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CPU랑 맞는 소켓 그리고 메모리가 DDR4, DDR3, DDR5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도 선택을 하고 메모리는 당연히
당연히 데스크탑을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데스크탑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DDR4를 지원하는 보드를 샀으니까 DDR4를 선택을 하고, 슬롯이 2개인데 저는 거기에 8기가짜리를 2개를 꽂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CPU 쪽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는 메모리 클럭이 3200MHz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그 3200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그 메모리를 선택을 하시고 2개를 쓸 건지 하나를 쓸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픽 카드는 저는 그 내장형이라 선택을 하지 않는데, 요거는 뭐 찾아보셔서 보통 게임이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에 맞는 그런 그래픽 카드, 추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SD 디스크는 보통 메인 드라이브 쪽으로 잡아주는데, 요것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M2 타입도 좋고, 좀 여유가 안 되면은 그냥 2.5인치 요런 네모난 이런 디스크를 붙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선택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잘 모르시면은 일단 요거 SSD를 먼저 하셔서 컴퓨터를 좀 써보다가 나중에 이건 추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케이스가 좀 중요해요. 요것도 근데 메인보드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파워 크기에 맞춰서 케이스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좀 맨 나중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케이스를 먼저 정해놓고 메인보드랑 파워 크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맞춰요. 케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나 뭐 그래픽 작업을 잘 안 해서 그냥 제일 싼 거를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워는 그래픽 카드를 쓰고 여러 가지 뭐 하드 디스크를 많이 붙이면은 600W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래픽 카드가 좀 고사양이다 그러면 한 700W, 800W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쿨러도 기본 쿨러로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 한 8코어나 뭐 6코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별도로 쿨러를 추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호환성을 개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여기에 선택한 부품에 따라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아마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조립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조립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이 조립 PC로 넘어와서 이 금액대에 맞는 그 PC 사양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60에서 80만 원대를 눌렀을 때 나오는 PC들의 사양이 방금 좀 전에 직접 선택한 사양하고 얼추 비슷하면은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PC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